그럼 저희가 네. 이제는 실거주 내 집 마련으로 네. 한번 돌아보면은 네. 저희가 좀 전문가분들 오시고 투자자분들 오시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? 왜냐면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. 지금 포지션이 집이 있냐 없냐 이 둘 그렇죠. 중에 하나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. 아무래도 없는 음. 분들한테는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맞아요. 스트레스니까. 근데 이걸 또 지금 사자니? 아, 많이 내가 왠지 올라서 꼭지를 꼭지. 잡는 느낌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주변에 이제 뭐 친척분이나 아니면 이제 아시는 분들이 나 지금 형 내 집 마련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여쭤본다면 어떻게 보통 말씀을 그러니까 하세요? 작년에 저한테 그렇게 상담 요청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서울의 내 집 마련보다 수도권의 두 채 전략을 많이 권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그 작년 연말에 오셨던 분들이 오셨던 게 집값 비싸니까 서울에 한 채를 사는 거 말고 당시에 옥종이 미분양이니까 미분양 이거 잡고 김포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아. 그러면 이거는 전세 끼고 사면은 이제 1주택이긴 한데 옥종은 당시 주택수요 포함이 안 되니까 1주택인 거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옥종이 완공이 되면 그때 팔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. 네. 그렇게 두 채 전략으로 오히려. 그래서 이 자금을 불린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다시 입성하자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으로 맞았던 게 김포 같은 경우는 한 3, 4억 올랐고 옥종 같은 경우는 3, 4억 올랐기 때문에 한 1년 만에 한 7, 8억 정도의 자금이 오른 거예요. 팔면은 서울에 아파트로 입성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.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지금도 서울에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사는 것도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는 좀 저평가된 데를 한 채나 두 채, 세 채 전략으로 가지고 가서 오히려 여기서 돈을 불려서 한 2, 3년 좀 고생하더라도 불려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을 갖자.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들이 네. 일반 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못하죠. 방법이에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한 채 사는 것도 내가 집을 한 채 사는 것도 네네.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네네. 그다음 한 채를 또 사?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면 실제로 실거주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좀 약간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살 게 아니라 네네.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된 데. 저평가된 집안 분양권을 좀 사서 그걸로 이제 돈을 불려서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실거주를 그렇죠. 마련하는 게 그렇죠. 좋다. 네. 그렇죠. 제 생각은 그래요. 네. 그리고 사실은 집을 못 사는 게 돈이 문제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돈만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다만 잘 골라야 저평가되는 부동산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. 예. 맞아요. 예, 그게 어렵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 해서 해야죠. 월부 이제 많이 방송 보시면서 내공을 쌓으셔야죠.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 저평가됐다고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? 일단은 가격이죠, 뭐 가격, 주변 가격. 시세. 그러니까 이게 그 시세라는 게 이제 매매 차익 비교법이 있고요. 그다음에 네. 이제 원가 비교법이 있고, 그다음에 수익률로 그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는데, 저는 주로 매매 차익 비교법을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좀 찾아가지고 유사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지역이지만 좀 멀리 있는 지역. 예를 들면 뭐 마오이나 판교, 아니면 상암동 이런 건 약간 직장들이 좀 몰려 있으니까 약간 유사한 지역들이라고 보는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뭐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강남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서 가격을 좀 다르게 매길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좀 가격이 여기가 저평가다, 고평가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지금, 네.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있으면 네.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있다거나 당연하죠.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. 그럼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있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그 다주택으로 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지금. 예. 아니면 내 실거주면은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켜서 무난하게 사겠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뭐 그것도 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. 그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월부 보시는 분들은 다 수준들이 있으시니까.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. 어떻게 어찌됐든 이제 그 1주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네. 부분인 거고 만약에 또 갈아타기 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네네.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. 그렇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상급지도 모아서 네. 갈지. 지금은 예전에는 대출이 그래도 60, 70% 나왔는데 지금 DTI 때문에 40%밖에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40% 이상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상급지로 가려면 먼저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. 전세를 상급지 껴놓고, 집을. 네. 본인은 이제 월세나 이제 전세를 사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상급지는 어차피 내가 할 게 아니잖아요.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돈을 불려서 전세금을 마련해 주는 전략. 우선. 아, 기존에 살고 있는 1주택자라면 네네네. 좀 더 상급지로 가려면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네네.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집을 미리 사는 전세를 거죠. 껴놓고 미리 살고 실제 나는 뭐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임대로 네네. 살면서 하면서 투자하는 거죠. 아. 이게 왜냐면 제가 네. 상담해 보니까 상급지로 가시려는 분들 대부분에게
이 가격 차이가 꽤 나요. 맞아요. 사람 심리가 뭐냐면 정말 더 좋은 데를 가는 거지 여기보다 약간 좋은 데는 원하지 않아요. 티가 안 그죠? 나. 네. 티가 안 나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갭 차이가 큰 거예요. 괴리감이. 그럼 방법 없지 않습니까?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. 네. 일단 전세 끼고 사는 거죠. 근데 전세가 이제 4년이지 않습니까? 이제 2+2니까.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열심히 모아야죠. 전세금 빼주려면. 그러니까 그런 전략. 아니면 2년 만에 내가 들어갈 거면 또 2년 동안 모을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. 근데 지금 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더 상급지로 이동하려면 돈이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. 그렇죠. 네. 가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. 하락장을 좀 기다리는 게 나은가요? 지금이라도 좀 아. 갈아타는 걸 추천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?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네.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슈팅 돼서 요새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좀 약간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혀 오버슈팅도 되지 않고 여기는 빨리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. 그런데 빨리 결정하는 게 낫겠죠.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이제 네. 오버슈팅 된 지역이냐, 네. 고평가된 지역이냐 이런 거를 또 판단하는 것도 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그렇죠. 진짜 중요해요. 네, 그렇죠. 또 이런 고민도 좀 하실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이제 하나 살 건데 어느 정도. 음. 근데 지금 내 여러 개 맞추면은 또 경기 외곽 쪽은 살 수가 있는데 또 사람 마음이 좀 서울로 들어오고 들어가고 싶고. 싶은 거죠. 네네네. 이걸 좀 연끌을 해서라도 좀 서울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네네네. 아니면 좀 맞춰서 그냥 외곽에 살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?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돈이 문제인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투자해서 돈을 버시고 나서 일단은 나중에 좀 하자. 왜냐면은 이제 당장 가는 것보다 일단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당장 실거주 만족하려면 뭐 좋은 데서 전세나 월세 사시면 된다. 그리고 그 돈으로 좀 돈을 불려서 진짜 원하는 데를 한 2, 3년 좀만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어떻겠냐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. 당장 사실 가면은 투자성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불리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돈은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자산을 자산으로 불리는 방법을 네네네. 좀 익히시고 네네.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또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그렇죠. 그런 전략이 네. 확실히 네.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럴 같아요. 수 있죠. 네. 현실적인 또 조언인 거고. 네.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이게 그 투자에 있어서 앞바퀴 뒷바퀴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. 네. 뒷바퀴가 이제 투자소득, 앞바퀴가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데 사실 그 힘을 줘야 되는 건 사실 앞바퀴예요. 네. 근로소득, 사업소득. 끌고 가네. 네. 그래야지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뒷바퀴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앞바퀴가 이제 굉장히 작은 거예요. 또 어떤 분들은 뒷바퀴 안 신경 안 쓰니까 앞바퀴만 이렇게 크고 뒷바퀴 네. 하나도 발전이 안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 뒷바퀴랑 앞바퀴를 균형 있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. 일단 혹시 그럼 청약을 또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. 계실 텐데 네. 올해 그럼 좀 눈여겨볼 청약이나 뭐 혹시 청약에 관련된 그런 꿀팁 왜냐면 또 그런 사례 네네. 많죠. 확정시킨 네. 사례가 또 맞아요, 많으시니까 맞아요.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사람들이 청약하면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점수가 네, 낮으니까. 네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틈새가 예를- 있다. 틈새가 있다. 네, 맞아요. 역시 빠르시네요. 대표님의 별명이 네네. 태틈새라고 어떻게 아셨어요? 조사했습니다. 우리가 준비해. 그래서 틈새가 있는 게 그 왜 동탄이랑 그 과천 지정타에서 막 엄청 했을 때 네. 저는 거기를 주목하지 않고 운정을 주목했거든요. 운정신도시 넣으면 되는 거잖아. 무조건 그렇죠. 네. 어. 점수 상관없었어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틈새예요. 그러니까 그 3, 4평은 경쟁력이 굉장히 셌는데 네. 일단은 청약도 그런 틈새를 좀 잘 찾고 노리면 괜찮다. 근데 다만 경쟁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.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. 없죠, 네. 그러니까 소문 안 난 집을 찾아야죠. 그러니까 소문 안 난 집을 찾아서 네. 먹을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. 내 레이더를 딱 관심 지역에만 네.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. 많이 넓혀둬야 되겠네요.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갈 수 있게끔. 오, 그게 핵심이에요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.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이제 넓게 보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좀 남들보다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.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서 2, 3년 전에도 운정이나 김포를 김포나, 보신 거는 네, 남들이 옥정 집중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에 기회가 있고 네네. 그다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달이 있거나 네네네. 이런 경우 솔직히 잘 없잖아요. 네. 그럼 지방에도 지금 아직도 미달 나는 그런 분양권들이 있나요? 네네네.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제가 말씀이 조심스러워지신 것 같아요. 눈동자가 네네.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아니요. 네. 네. 지방에도 지금 현재 미달된 분양권이 있다. 네네네. 오.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전매가 되는 데가 또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프리미엄이 좀 적은 데도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네, 그런 꼭 것도 미달이 아니어도 프리미엄이 좀 적다면은 그렇죠. 가격대가 주변 뭐 지역 대비 괜찮으면 네네네. 그런 것도 괜찮다. 그렇죠.
김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프리미엄이 한 제가 뭐 한 2, 3천만 원대도 막 들어갔었거든요. 아, 네. 네네. 근데 그런데도 지금 보면 한 3, 4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괜찮았죠. 그러니까 피를 좀 주더라도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피를 도대체 어느 정도를 줘야 이게 많이 적당한지. 적정한 건지. 요거는 판단을 어떻게 저는 하나요? 8천 내외. 제 8천 기준은. 네. 아, 8천. 그러니까 1억 미만. 그러니까 프리미엄이? 네, 프리미엄이.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지역마다 다르긴 네, 한데. 다르겠지만. 근데 저는 1억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. 1억 아, 이상은.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, 그냥. 주변 시세- 아, 네, 왜냐면 1억 이상 주면은 좀 억울한 것 같아요.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. 1억 미만. 근데 그 1억 미만이 정말 최고고요. 저는 정말 그 프리미엄이 한 3천 내외. 아. 굉장히 낮게 해요. 그러니까 보통 평균은 3천 정도? 네네네. 근데 이제 정말 예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제 네. 그런 경우를 이제 1억이나 이 정도 보는 거지 원래는 3천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아무래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. 또 종잣돈이 많은 네네. 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 좀 적은 네, 금액으로 프리미엄 하는 게. 적은 금액으로 네네네. 그런 지역들을 좀 더 좀 유심히 그렇죠. 살펴봐야겠네요. 그런데도 잘 찾아보시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적은 투자 금액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왜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 계약금 외에 프리미엄만 있으면 되고 중도금 대출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, 그러니까 분양가 3억이면 3천에 프리미엄 3천이면 6천 정도면 되는 거죠. 음.